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또다시 우리 집에 귀신이 나타나고 있다. 또 귀신 볼까봐 무서워서 항상 잘 때마다 불 켜고 잔 지 어느덧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불 켜고 잔 뒤론 귀신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번엔 불 켜고 자는데도 귀신을 보게 되더군요. 밖에서 일 마치고 술 한잔 한 다음에 바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약 새벽 4시쯤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다가 일어나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다시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작은 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자취방은 방이 2개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큰 방, 그 외 컴퓨터를 비롯한 사생활은 작은 방에서 합니다.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뚜벅뚜벅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제가 자는 큰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 큰 방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강도가 든 줄 알고 장난 아니게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전기장판 때문에 땀이 흐르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두려움에 떨며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안 자는 거 들켰다가 강도한테 칼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자는 척하고 있는데 사람 발소리가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 정체 모를 녀석이 제 엉덩이 위에 손을 살며시 올리는 겁니다. 이 녀석이 제 엉덩이 위에 손을 올렸다 뗀 뒤로도 전 약 몇십 분 동안 기겁한 채로 자는 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땀나는 상황인데 계속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불편해서 자면서 몸을 뒤척이는 척하면서 누워있는 포즈도 바꾸고 그랬고요. 한 15분 지났나? 혹시나 해서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치우니 제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도 닫혀있는 상태였고요. 상당히 기가 막힐 노릇이더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든든한 실드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불 켜고 자기 신공이 효과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직장에 근무하러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하니 어머니께서 일단 슈퍼 가서 소주랑 막걸리랑 향을 산 뒤 집에 와서 집 현관문 앞에다가 소주 뿌리고 화장실에 막걸리 뿌린 다음에 제가 자는 큰 방에 밥그릇에 쌀 채워놓고 향 3개 꽂아서 불 피워 놓아라. 그리고 혹시나 그 귀신이 또 찾아오면 한번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 잡귀일 수도 있지만 내 수호신이거나 가택신일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전 직장생활 때 매일 필요한 탓에 어머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바로 실천하진 않았는데 이 일이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일 전, 즉 어제 새벽에 이 정체 모를 녀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불 켜고 이불 머리까지 덮어쓰고 자다가 새벽에 잠시 깼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큰 방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번엔 전과 다르게 우렁차게 문을 열어젖히더니 거친 발소리를 내며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에 서더군요. 누워있는 절놈의 다리 사이에 둔 채로. 그러더니 거친 숨소리를 내며 절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전 진정으로 두려움에 떨며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은 절 가만히 쳐다보더니 사라지더군요. 이 일이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일 마치자마자 바로 슈퍼 가서 향이랑 막걸리랑 소주 사와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지금도 큰 방에 향 피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다가 귀신들 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 자기가 정말로 겁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 첫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저랑 초등학교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 꿈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아버님, 어머님, 제 친구, 여동생 이렇게 4 식구랍니다. 친구의 동생이 직업에 관련된 중요한 자격증 취득 때문에 집에 없고 멀리 연수를 가 있었을 때랍니다. 자격증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터라 취득과 연수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서너 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어머님께서 악몽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잠에서 깨셨는데 옆을 보니 아버님도 똑같이 땀 범벅이 되어서 깨어 계셨다는군요. 그래서 서로 왜 일어났냐 묻다가 악몽을 꾸었다 하면서 꿈 내용을 얘기했는데 두 분 모두 같은 꿈을 꾸셨다는군요. 그 꿈의 내용은 할아버님이 한복을 입고 서 계시는데 주위에 작은 뱀들이 막 까마득하게 몰려와서 할아버님을 덮었답니다. 꿈 내용이 같아서 놀란 두 분은 얼른 할아버님 댁에 전화를 드렸는데 때마침 막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돼서 상을 치르는데
멀리 가 있는 딸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이 있었대요. 결국엔 다른 가족들도 괜히 걱정시키지 말고 나중에 연수가 끝나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때 말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발인 날에 친구의 동생 증딸이 어머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정말 꺽꺽 울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논란, 어머님께서 사실대로 말을 해줬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는 딸을 다독이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나서 놀라면서도 신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나 내가 너무 슬프게 울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 꿈을 꾸었어. 두 번째 콩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연치 않게 3년을 같은 반으로 지냈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네 집은 일반 2층 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인데 1층은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2층에서 생활하는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짜장면이 더럽게 맛없기로 유명한 집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짬뽕은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듯하네요. 이제 사설은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꿈속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자기네 집 배를 마구 누르고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 자기네 집이 아닌 거죠. 딱 느낌이 오는데 자기가 아파트에 있었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니 궁금하기도 해서 밖이 보이는 유리구멍으로 밖을 보는데 검은 옷을 입은 장정선어 명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지르면서 집에서 밥을 먹여달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친구는 일단 인원이 많으니 겁도 나고 해서 집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현금 10,000원 조금 넘는 돈을 만들어서 문에 신문 구멍으로 돈을 밀어 넣었대요. 그러고는 지금 집안에 어른이 안 계셔서 집 안으로 드릴 수는 없다. 대신 이 돈이면 충분히 식사는 가능할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자기 생각하기에 돈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절대 가지를 않더랍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집안에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뒤 아버님의 지인께서 상을 당해서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쪽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독특한 꿈을 꾸고 가족에게 꿈 이야기를 했답니다. 꿈 내용은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집 안으로 모셔서 큰 상 거하게 식사들 대접하셨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열흘 안에 그 지인분이 돌아가신 거죠.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었는데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다녀오고 열흘이 안 되었는데 어머님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이 나타나서 아들 덕에 식사 잘하고 갔습니다 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갔다네요. 과연 제 친구가 꿈에서 그 장정들을 집에 들여 식사를 대접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흉내. 이건 시라고 어렸을 적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동네 자체는 특이점이 없었으나 이씨 문중인지 왕족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도시주택가 한가운데 공원도 아닌 공동묘지도 아닌 개인의 큰 능이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는 당시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주택가 치고 해가 지면 이상하리만큼 사람 왕래도 끊겨 근처 구멍가게 한 번 가기도 겁이 나고 으스스한 동네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친구의 형벌되는 아들이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마지막 가는 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새벽에 깨서 물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나 사극에서 쓰는 이상한 방울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나 어떤 여자가 엄청 크고 앙칼진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웃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다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비추는 그림자가 조선시대 간 모양 모자를 쓰고 지게를 쥐고 지게 지팡이를 든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형이 장난치는 것 같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긴 그 형이 군 전역 후 무병에 시달리다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기가 있던 형은 정말 무언가를 겪었던 걸까요? 그 외에도 유난히 그 동네는 동시에 가세가 기울거나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빌라였는데 앞집 중년 아주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버렸고 윗집 당시 고등학생 누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그 밖에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하고 멀쩡하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등 우연의 일치치곤 동시다발적으로
동네에 흉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큰 탈없이 집을 팔고 동네를 나왔지만 저희 집을 산 집 어르신께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셨다더군요. 얼마 전엔 어릴 적 친구들과 술자리 후 우연찮게 그 동네 앞을 지나는데 친구들 중 한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저는 말이야 저기서 이상한 걸 봤다. 정말 화난 대낮에 어릴 때 민규 놈이라 잠자리 잡겠다고 저 능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에 능 위에 검은색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걸친 얼굴 창백하고 입술이 시커먼 외국인 남자, 여자가 서서 웃고 있는 거야. 근데 더 골 때렸던 게 뭔지 아냐? 왕릉 입구도 들어가기 전이고 거리상으로 몇백 미터는 됐는데 그게 바로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인상착의가 기억나겠냐. 그리고 그것들 다리가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릴 적 기억과 안 좋았던 일들이 우버렛되면서 괜히 으스스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동네 능은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님 단순히 우연의 일치거나 수맥 같은 게 흘러서 터가 샜던 걸까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솔직히 늦은 밤 그 빌라와 동네를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네요. 네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겪었던 일.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 이등병이었는데 우리 소대가 검문소를 맡고 있었거든. 난 부사수라 왼쪽에 있는 진지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지. 전방에는 2차선 길이 있는데 사수는 뒤를 보고 검문조장은 자빠져 자고 있었어.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어. 졸라 큰 트럭 있지. 그걸 줄줄이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 같은 트럭 그것들이 많은데 길이 좁기 때문에 우리 부대 앞에서 유턴을 자주 했었어.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야. 새벽 1시 정도였나 매우 추울 때였어. 평소와 다름없이 존나 큰 트럭이 부대 앞에서 유턴하고 있는데 시발 어떤 승용차가 멈추질 못하고 박은 거야. 근데 이 트럭이 존나 크잖아. 그니까 승용차가 밑으로 지나가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택시더라고. 보니까 어깨 위로 차와 사람이 다 갈린 거야. 운전기사 뒤에 2명 손님 총 3명이 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었어.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장은 신고하고 중대 전화하고 난리 났고 나랑 사수가 여자를 끄집어냈지. 트럭 운전기사는 멘붕이었는지 울더라. 시골이라 존나 구급차게 느리게 오더니 여자 데리고 가고 경찰 와서 우리 보고 존나 물어보고 한참을 수습하고 일이 정리가 됐지. 그러고 며칠 후 보급관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그날 실려가다 여자가 죽었다는 거야. 재판을 하는데 나랑 사수랑 조장이 증인으로 같이 갔다 와야 한다는 거야. 재판하러 가서 본 그대로 얘기하고 왔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아직도 이등병인데 근무를 나갔어. 한 번 나가면 2시간씩 하거든. 새벽 근무인데 전번 근무자가 동기여서 교대하며 수고했다 하니까 시발 애가 어리 빠져서 조심해 그러더니 가는 거야. 그러고 한참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줄무늬에 옷 입은 사람이 오더라. 난 부사수니까 사수한테 말해야 할 거 아냐. 전방의 사람 인식이라고 얘기해줘야 됐어. 그럼 사수가 총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구 말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사수한테 전방에 사람 인식이라고 외쳤지. 사수가 나한테 뒤질래 그러는 거야. 사람이 계속 와서 전방에 사람 옵니다. 라고 외쳤지. 그니까 사수는 시발 놈아 졸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야. 난 다시 눈 크게 뜨고 봤지.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날 근무 끝나도록 존나 맞았어. 몇 시간 남지 않은 취침을 하려고 후다닥하고 누웠는데 동기 새끼가 부르는 거야. 따라 나갔더니 오늘 사수한테 졸라 맞았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또 뭘 잘못했냐고 했더니 사람이 오길래 사람 온다고 말했다가 졸지 말라고 존나 때렸다는 거야. 시발 난 멘붕이 왔어. 혹시 줄무늬 입었냐니까 그렇대. 근무 나가기가 무섭더라. 낮에 가도 무서워. 그렇게 지내다 내가 일병 달았을 때 부대에 사고가 터져서 개편을 했어. 우리는 다른 근무지로 나가고 다른 소대가 검문소 근무를 나가게 됐지. 며칠이 지나고 소대장들끼리 얘기하더라고. 거기 귀신이 자꾸 보여서 굿이나 지내야겠다고 애들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어. 알고 보니 우리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본 거였던 거야. 근데 신기하게 부사수석에만 보여. 결국 무당 불러와서 굿하고 그러는데 무당이 나를 보더니 말을 하는 거야. 이등병 아저씨 고마워서 찾아왔었다고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다고 울면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야.
보급관이 바람 쐬고 오라고 4박 5일 포상 주고 나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남자들은 군대만 가면 구라만 들어서 오냐고 그러시는 거야. 나중에 와이프한테 해줬더니 거길 또 가보자는 거야. 또 만날 수 있다고. 전역한 지 2년 만에 심심해서 드라이브도 할 겸 가봤지. 저녁 때였는데 부대 앞에 차 세워두고 와이프랑 내려서 봤지. 왜 거칠이 아직도 그대로고 시커먼 자국도 있고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검문소에서 병사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여기 부대 전역한 사람인데 오랜만에 왔다고 썰을 풀면서 여기 사고 얘기를 해줬지. 귀신 소문은 들었는데 사실이었는지 몰랐다고 전설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했어. 그리고 5분쯤 얘기를 나누고 차를 타면서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에 새끼줄로 묶어놨더라. 금태 두른다고 하지.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